RPM 5,000, 6, 7,000. Efficiency exceeds overseas standards by 30%. 노을이 아파트 단지의 유리창마다 불을 지르는 저녁 6시. 고층 아파트들의 그림자가 골목 깊숙이 파고들어 바닥을 집어삼키는 시간. 김철수는 작은 베란다 창가에 기대어 저 멀리 저무는 빛을 바라봅니다. 목덜미에 깊이 새겨진 주름들 사이로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 곳에 오래 머뭅니다. 맞은편 고층 빌딩 28층. 유리창에 불이 켜진 사무실. 그 창문 안에서 아들 영훈이 밤을 새며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겠지요. 철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입가에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띱니다. 철수가 등산 배낭을 꺼내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론 멀쩡한 등산 배낭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넣는 물건들은 산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고무장갑, 낡은 청소용 장화, 세제 한 병. 철수는 물건 하나하나를 꺼낼 때마다 잠시 멈춥니다. 마치 그것이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중히 감싸 배낭 속에 눌러 담습니다. 철수가 현관을 나서자 퇴근하는 영훈 내외와 마주칩니다. 양복 재킷을 한 손에 들고 넥타이는 이미 느슨하게 풀려 있습니다. 얼굴엔 피로가 역력하지만 아버지를 보는 순간만큼은 그 피로가 잠시 거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야간 산행이세요? 요즘 밤에 찬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제가 내일 쉬는 날이니까 그때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철수는 배낭을 등에 매며 돌아섭니다. 아들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무언가를 삼키듯 눈꺼풀이 한번 떨립니다. 그러나 곧 인자한 웃음이 그 위를 덮습니다. 허허, 이 녀석아. 늙은이는 밤에 잠이 없어서 그래. 집에 있으면 오히려 몸이 더 쑤시거든. 산 한 바퀴 돌고 오면 약이야, 약. 넌 얼른 들어가서 저녁이나 챙겨 먹어라. 그래도 혼자 다니시는 게 걱정돼요. 핸드폰은 꼭 챙기시고요. 철수는 아들의 등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 손이 잠깐 멈춥니다. 꽤 오래 그 손이 아들의 등 위에 머뭅니다. 잘 자라줬다. 정말 잘 자라줬어. 하지만 이 말은 끝내 소리가 되지 못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철수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노인의 느릿한 걸음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목적이 있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걸음입니다. 그는 인근 지하철역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거울 앞에 선 철수, 등산복을 벗습니다. 그 아래서 파란색 야간 작업복이 나타납니다. 세탁은 되어 있지만 여러 군데 닳고 바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는 천천히 작업복 단추를 잠그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엔 수치심이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다만 조용하고 깊은 무언가, 오랫동안 갈고 닦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단단함이 있습니다. 밤 11시 대기업 본사 사옥. 대부분의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고 용역업체 직원 김철수가 출입 카드를 인식기에 댑니다. 모니터에 뜨는 이름 김철수. 평범하고 아무런 무게도 없는 이름. 하지만 이 빌딩의 지하 기계실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는 터빈 엔진의 핵심 설계 원리를 처음으로 세상에 꺼내놓은 사람이 바로 이 김철수라는 사실을 이곳의 경비원도 사장도 아무도 모릅니다. 철수는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의 방식은 동료들과 다릅니다. 대걸레를 잡은 손목의 각도, 힘을 주는 방향, 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동작. 모든 것이 마치 설계도를 그리듯 정밀합니다. 같은 조동료 청소부 박 씨가 혀를 내두르며 다가옵니다. 아이고, 김 씨. 그렇게 힘 빼지 말아요.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수천 명 발이 밟고 지나가면 그만인데.
나 같으면 그냥 슥슥 밀고 끝낼 텐데. 철수는 일어서며 조용히 웃습니다. 박 씨, 나는 바닥을 닦는 게 아니에요. 이 복도를 내일 아침 걸어갈 사람들 마음속에 매일 밤 희망의 발판을 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깨끗한 바닥 위를 걸으면 사람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박 씨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멀어집니다. 철수는 다시 허리를 굽힙니다. 그의 눈엔 복도 모서리에 낀 먼지가 기계 베어링 사이에 오염물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 어떤 미세한 오염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던 전성기 시절의 기계장인 그 혼이 이제는 대걸레 끝에 실려 새벽 복도를 광냅니다. 철수는 속으로 기도하듯 말합니다. 영훈아, 아비가 이 복도를 닦는다. 내가 내일 아침 이 복도를 걸어올 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라. 이 바닥이 내 발 아래 거울처럼 빛날 거다. 새벽 1시, 철수는 아들이 근무하는 층에 도착합니다. 밤새 불을 켜둔 연구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유리 너머로 도면들이 어지럽게 펼쳐진 책상이 보입니다. 그 책상의 주인은 자리를 비웠지만 철수는 그 책상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는 복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파란 작업복을 입은 늙은 청소부. 30년 전에는 저 책상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아들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설계도를 그리던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철수의 눈엔 후회가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레를 들어 아들의 사무실 복도 바닥을 정성껏 닦습니다. 철수는 바닥을 닦으며 젊은 시절을 회상해 봅니다. 20년 전, 대한민국 기계 산업의 전성기, 국내 최대 기계 제조사 한국 정밀의 수석 설계실, 벽면을 가득 채운 청사진들, 부드러운 기계 소리, 그리고 설계실의 활기. 그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5의 김철수. 눈빛이 형광등보다 밝습니다. 젊은 후배 엔지니어 최대리가 다가옵니다. 수석님, 이번 터빈 엔진의 열팽창 문제로 계속 막히는데요. 혹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철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도면 앞에 앉습니다. 볼펜을 들더니 빠르고 정확하게 수식을 써내려갑니다. 봐봐요. 열팽창 개수를 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걸 역이용해서 베어링 간극을 동적으로 맞춰주면 오히려 진동이 잡혀요. 여기 이 0.02mm가 생사를 가르는 거야. 최대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발상이에요? 어떤 교재에도 없는 건데. 현장이야. 20년 동안 기계랑 같이 밥 먹고 기계랑 같이 자면서 배운 거야. 책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건 몸으로 배우는 수밖에 없어. 이 남자가 업계에서 마스터 김으로 불리게 된 건 학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번 손이 베이고 수만 번 불량품을 들여다보고 잠 못 이루며 도면과 쌓은 세월이 쌓여 만들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마스터 김이 회사를 떠난 건 아내가 세상을 뜬 후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린 영훈이 7살 되던 해 폐암이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철수는 그 이후 3년간 거의 매일 밤을 연구실에서 보냈습니다. 일이 슬픔을 덮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야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그는 10살짜리 영훈이 혼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식탁엔 먹다 남은 식어버린 밥이 눌러붙어 있고 반찬이라곤 눅어버린 조미김이 전부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철수는 눈물을 억누르며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저 아이한테 아직 아비가 있는데. 내가 저 아이의 아비인데. 다음 날 철수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임원들이 만류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단 하나의 이유로 모든 설득을 거절했습니다. 제 아들한테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마스터 김은 그렇게 업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해외로 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은거한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아들의 학교 앞 문방구 골목에서 분식을 사주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요. 영훈의 학창 시절, 회상 속 시간이 다시 흐릅니다. 영훈이 중학생이던 무렵, 철수는 영훈에게 다정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엄격했습니다. 어떤 날은 차갑게 느껴질 만큼 중학생이 된 영훈이 어느 날 울먹이며 말합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섭게 해요? 다른 아빠들은 다 다정한데 나는 엄마도 없고 아빠마저 이렇게 딱딱하면 어떡해요? 철수는 아들 앞에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철수는 낮고 굳은 목소리로 영훈아, 아버지가 너한테 다정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너한테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아버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세상은 다정하지 않거든. 그럼 세상이 싫어요. 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었습니다. 철수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아버지도 세상이 싫을 때가 있어. 근데 있잖아, 영훈아. 세상이 싫어도 살아내는 방법이 있지. 내 두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야. 부수지 않고 만드는 거. 그게 아버지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영훈은 그날 아버지의 굳은 살 박힌 손을 처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없이 긁히고 데이고 잘린 흔적들. 그 손이 자신을 키워온 손이라는 것을 15살의 영훈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철수가 절대 아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영훈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던 해, 철수는 밤에는 공장 야간 경비를, 새벽에는 빌딩 청소를 뛰며 아들의 과외비를 댔습니다. 몸이 버텨주지 않을 것 같던 날에도 철수는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잠든 방문 너머에서 자신의 피곤을 삼키며 철수는 혼잣말을 하며 내 어미가 없어서 미안하다, 영훈아. 근데 아비는 여기 있어. 아비는 절대로 안 가. 내가 날아오를 때까지 말이다. 다음 날 아침 대기업 본사 영구동. 아들 영훈이 팀장으로 이끄는 차세대 고효율 엔진 개발팀의 최종 시연의 날. 해외 투자자들, 임원진, 언론까지 입회한 자리. 영훈의 이마엔 새벽부터 땀이 맺혀 있습니다. 통제실 유리창 너머 거대한 엔진이 이글거리는 회전을 준비합니다. 영훈이 시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RPM 5000 진입. 지표 이상 없음. 최종 부하 테스트 시작합니다. 엔진이 웅장하게 포효하기 시작합니다. 숫자들이 올라갑니다. 6000, 6500.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영훈은 상기된 목소리로 7000 진입. 지표 정상. 해외 기준치 상회 중. 그 순간이었습니다. 엔진 깊은 곳에서 마치 강철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그때 해외 기술 고문 로버트 박이 냉정하게 입을 엽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건 설계 근본의 문제예요. 한국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프로젝트 폐기를 권고합니다. 영훈은 연기가 가득한 시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습니다. 그는 망가진 엔진 앞에 서서 강철 외벽을 두 손으로 짚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쇳덩어리. 5년의 시간. 팀원 12명의 청춘. 모두가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영훈은 좌절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왜야?
수천 번 돌렸잖아. 어디서 잘못된 거야 대체? 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새벽 3시 회사 건물 안은 텅 빕니다. 퇴근하지 않은 사람은 영훈뿐입니다. 그는 엔진 설계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은 채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넥타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울고 싶지만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영훈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옥상으로 가는 복도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 눈빛이 너무 공허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복도 끝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들이운 곳에서 파란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습니다. 영훈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 굽은 어깨, 그 허리, 그 손의 모양. 영훈은 믿기지 않는 듯 낮게 아버지, 철수가 소스라칩니다.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든 채 돌아서지 못합니다. 영훈이 다가오더니 목소리가 갈라지며 아버지, 아버지가 왜 여기서? 이게 무슨? 철수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야간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낀 손에 반쯤 찬 쓰레기 봉투.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처음으로 제대로 봅니다. 철수는 당황하여 아니 영훈아, 내가 아직 안 갔구나. 아비는 용돈벌이 좀 할까 해서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이게 나한테는 운동도 되고. 영훈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것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영훈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야간 산행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맨날 등산 간다고 하시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언제부터요? 얼마나 됐어요? 철수는 작은 목소리로 꽤 됐다. 영훈은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감정이 다른 방향으로 터집니다. 영훈은 울먹이며 또한 동시에 분노하며 제가 돈을 못 드렸어요? 매달 생활비 드리고 있잖아요. 왜 이걸 하고 계세요? 우리 팀 사람들이 아버지를 봤으면 제가 어떻게 돼요? 여기 제가 다니는 회사예요. 창피해서 제발 지금 당장 가세요, 아버지. 다시는 오지 마세요. 영훈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를 지나쳐 걷습니다. 빠르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철수는 아들이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봅니다. 손에서 쓰레기 봉투가 스르르 빠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철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리고 그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봉투를 집어듭니다. 철수는 아주 조용히 목이 메어 그래. 아비가 미안하다, 영훈아. 아비가 내 창피가 됐구나. 하지만 철수는 청소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들이 지나간 복도를 다시 처음부터 더 정성껏 닦습니다. 새벽 4시. 아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사무실 앞에서 청소를 마무리합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는 안을 들여다봅니다. 책상 위에 어지럽게 펼쳐진 엔진 설계 도면들, 수없이 수정된 흔적들, 빨간 볼펜 자국, 포스트잇, 그리고 아들의 이름표 옆에 놓인 커피잔, 식은 지 오래입니다. 철수는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면 위에 수식 하나가 눈에 걸립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 이거 축방향 하중만 봤구나. 여기가 아니야, 영훈아. 이게 아니야. 철수는 문턱을 넘어들어섭니다. 손장갑을 벗습니다. 그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 아들의 도면 위를 스칩니다. 손끝에서 무언가 되살아납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것이. 철수는 청소 카트 서랍에서 낡은 볼펜을 꺼냅니다.
메모지 한 장을 찾아내어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빨라집니다. 수식이 흘러나옵니다. 기하학적 도형이 나타납니다. 세계 어느 공학 서적에도 없는 현장과 직관과 천재성이 한데 녹아든 도면. 철수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메모지 끝에 작은 글씨로 씁니다. 축의 간극을 0.02mm만 더 확보해봐. 열팽창을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 삼는 거야. 그러면 엔진이 다시 숨 쉴 거다. 철수는 메모지를 아들의 이름표 옆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도면들을 흩뜨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책상 주변을 정리합니다. 바닥에 먼지를 닦습니다. 식은 커피잔 옆에 청소용 물티슈를 한 장 개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빈 의자를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잘 해낼 거야, 영훈아. 아비 믿어라. 철수는 불을 끄고 나옵니다.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끌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습니다. 그 뒷모습이 아침 해가 뜨기 직전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집니다. 아침 8시, 영훈이 출근합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입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도면을 바라보다가 이름표 옆에 메모지를 발견합니다. 이게 누가 두고 간 거야? 그는 메모를 집어듭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무표정하게, 그러다 눈이 멈춥니다. 2번, 3번, 다시 읽습니다. 영훈은 낮게 입술이 떨리며 혼잣말을 합니다. 열팽창을 동반자로 삼아 간극을 0.02mm로. 영훈은 메모를 손에 든 채 도면을 펼칩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켭니다. 숫자들이 달라지자 그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영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맞아. 이게 맞아. 어떻게 이게. 이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영훈은 메모지를 들고 회장실로 달려갑니다. 회장님, 이거 좀 봐주십시오. 누가 제 책상에 두고 간 건데 이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회장이 메모지를 받아듭니다. 돋보기를 꺼냅니다. 수식을 하나하나 짚어나갑니다. 처음엔 무심하게, 그러나 점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회장은 메모지의 구석을 봅니다. 작은 기름때 자국, 세제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납니다. 회장은 낮게 전율하는 목소리로 이 필체, 이 간극 설계 방식, 이 발상의 방향, 이건 마스터 김이야. 영훈은 멍하니 마스터 김이라고요? 회장은 메모지를 꼭 쥐며 20년 전 한국기계공학계에서 호련히 사라진 전설이야. 내가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그분의 논문을 보고 이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 대한민국 기계 산업에 살아있는 신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셨지. 어떤 회사도 어떤 학계도 행방을 몰랐어. 회장은 메모지 위에 묻은 기름때 자국을 다시 봅니다. 그 자국이 마치 훈장처럼 보입니다. 현장을 지켜온 사람의 살아있는 지문. 회장은 설레는 표정으로 이분이 어디에 계신지 찾아야 해. 당장 어제 이 사무실에 들어온 모든 인원 확인해. CCTV 전부 돌려봐. 청소부 한 명까지도. 영훈의 귀에 그 말이 꽂힙니다. 청소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같은 날 오전, 지하 청소부 대기실. 철수가 낡은 장화를 낡은 수건으로 정성껏 닦고 있습니다. 교대 시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의 손이 장화를 닦는 리듬이 노래의 박자와 절로 맞아갑니다. 문이 열립니다. 철수가 고개를 듭니다. 회장이 서 있습니다. 수행비서도 임원도 없이
그는 대기실 안으로 들어섭니다. 락스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인 공기. 형광등 하나가 깜빡입니다. 회장은 그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철수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대기실 바닥, 청소부 대기실의 낡은 타일 위에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회장이 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참지 못하며 선생님, 마스터 김 선생님, 왜 이런 곳에 계셨습니까? 왜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복도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영훈이 얼어붙습니다. 영훈은 숨을 삼키며 무슨 우리 아버지한테 회장님이 왜? 철수는 천천히 라디오를 끕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습니다. 강 회장, 오래됐구려. 잘 지냈소? 회장은 목이 메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선생님 같은 분이. 철수는 손을 내밀어 회장을 일으키며 자리를 보고 앉는 게 아니야. 내 아이가 여기서 꿈을 펼치는데 아비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소. 그게 다일세. 나는 청소부 일이 부끄럽지 않아. 이 일도 기계 일이랑 다를 게 없거든. 정성을 다해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이때 영훈이 대기실로 들어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는 철수 앞에 섭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봅니다. 아버지의 얼굴, 그 이마의 주름들, 그 눈 아래 다크서클, 그 거친 손마디들. 영훈은 그제야 알게 됩니다. 이 얼굴이 얼마나 오래 지쳐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지침 속에서도 얼마나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영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회장의 무릎꿇음보다 더 깊이, 더 낮게. 영훈은 오열하며 아버지, 제가 창피하다고 했어요. 이 회사 청소부라고 창피하다고.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가 너무 못난 짓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내려다봅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는 천천히 아들의 어깨 위에 투박한 손을 얹습니다. 영훈아, 아비가 화가 나지 않는다. 진심이야. 아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던 건 창피해서가 아니었어. 내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게 느껴져서 아팠던 거야. 영훈은 울음 속에서 아버지는 왜 그렇게 깊은 사람이에요. 철수는 미소 지으며 나도 그게 궁금하다. 허허. 대기실에 웃음소리가 납니다. 눈물 섞인 그러나 분명한 웃음. 2주 후 같은 시연장.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무대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김영훈 팀장, 그리고 기술 고문 자격으로 초청된 김철수. 관객석이 술렁입니다. 마스터 김이 20년 만에 나타났다는 소문은 이미 업계에 퍼져 있습니다. 철수는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엔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고 그 손가락들은 긴장하면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허공에서 움직이는 버릇이 있습니다. 철수는 마이크 앞에서 조용하고 그리고 담담하게 저는 오늘 특별한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제 아들이 5년 동안 쌓아온 것 위에 제가 30년 전에 만들다 멈춘 것 하나를 더 얹었을 뿐입니다. 엔진이 이야기해 줄 겁니다. 철수가 메인 스위치 앞에 섭니다. 영훈이 그 옆에 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스위치가 올라갑니다. 엔진이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RPM 5,000, 6, 7,000. Efficiency exceeds overseas standards by 30%. 투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로버트 박이 처음으로 말을 읽습니다. 영훈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에 대한 경이였습니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닦아온 한 남자의 삶에 대한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철수는 박수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오직 영훈만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립니다. 그는 닦지 않습니다. 정식 기술 고문으로 취임한 철수는 화려한 임원 집무실보다 현장 연구실을 선택합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실제 부품을 손에 들고 젊은 연구원들 옆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임 연구원이 철수에게 묻습니다. 고문님,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버티실 수 있었어요? 저는 벌써 지칩니다. 철수는 잠시 부품 하나를 손에 들고 바라보다가 대답합니다. 기계는 정직하거든요. 정성을 들인 만큼만 돌아가거든요. 날 봐서도 아니고 학벌 봐서도 아니고 오로지 내가 여기에 얼마나 마음을 담았느냐만 보거든. 그게 좋아서 버텼어요. 거짓말이 안 통하는 데서 일하는 게 나는 편했어. 신임 연구원은 그 말을 메모장에 받아 적습니다. 영훈은 이제 아버지의 가장 충직한 동료이자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나란히 도면을 들여다봅니다. 철수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짚으면 영훈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영훈이 막히는 곳에서 멈추면 철수가 볼펜을 들어 한 줄을 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연구실에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것들이 가득합니다. 저녁 무렵 회사에서 멀지 않은 재래시장 안 작은 국밥집. 이 국밥집은 철수가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 새벽 퇴근 후 홀로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먹던 곳입니다. 식어버린 국밥이라도 그곳에서만큼은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위에 밥을 먹는 다른 혼밥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그 테이블에 셋이 앉았습니다. 철수, 영훈, 그리고 영훈의 아내 수진. 수진은 아직도 시아버지가 20년간 업계 전설적인 기술자였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입니다. 아버님, 어쩜 저희한테 단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철수는 국밥을 한술 떠먹으며 자랑할 일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냥 영훈이 아버지였는데 거기다 뭘 더 붙일 필요가 있나? 영훈은 쑥스럽게 웃으며 아버지, 이 집 국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진짜 예전부터 자주 오셨어요? 철수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응, 그랬지. 청소일 끝나고 새벽에 혼자 오곤 했어. 뜨끈한 거 한 그릇 먹으면 집에 들어갈 힘이 생기더라고. 그 시간이 나는 참 좋았어. 이 집 아주머니가 새벽에도 꼭 따뜻하게 해줬거든. 영훈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뜹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살며시 밀어놓습니다. 나도 같이 먹었어야 했는데. 아버지 혼자 드시게 해서 죄송해요. 철수는 아들이 밀어놓은 국물 그릇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습니다. 또 아니야. 그때는 혼자 먹어야 할 때였어. 혼자인 것 같아도 사실은 너 생각하면서 먹었으니까 혼자가 아니었어. 아버지를 바라보는 영훈의 눈에 눈물이 그렁합니다. 식당 밖 도로에 자동차들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 엔진 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고 깊습니다. 철수의 설계가 들어간 엔진입니다. 철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철수는 아주 조용하게 독백하듯 말합니다. 여보, 들려요? 영훈이가 잘 됐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 아이는 반드시 잘 된다고. 내가 옆에 있는 하는 말이요. 잠시 후 철수는 눈을 뜨고 아들의 손을 꼭 잡습니다. 영훈아, 아버지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설계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은 밥상 위에 있어.
그걸 잊지 말거라. 어떤 엔진도, 어떤 도면도 그것보다 더 정교할 수는 없으니까. 영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예전엔 그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닮고 싶은 손입니다. 국밥집 형광등 아래서 세 사람이 웃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피어오르고 그 김 속에서 따뜻한 이야기가 무르익습니다. 철수의 낡은 작업복은 이제 옷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작업복을 입고 새벽 복도를 닦으며 쓴 황금빛 설계도는 아들의 심장 속에서 오늘도 고동칩니다. 엔진이 돌아갑니다. 조용하고 힘차게 이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에필로그. 가장 낮은 곳을 닦는 손이 가장 높은 것을 만든다. 아버지의 손마디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고 그 세월 속에는 자식을 향한 말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위안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